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좀 나름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금융업종이 강했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요일에 5% 이상 반등했던 것이 주된 이유이고요. 차트 순위에는 없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도 모두 3%가 넘는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 거대 은행들이 하반기 순이자 마진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수익보다는 신용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이자 수익에 강점 있는 은행들 위주로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 NOV는 원유 이제 채굴에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원유 가격이 보시다시피 약 74.63으로 75불 선을 다시 어프로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강한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1위 업체 보시겠습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시스라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약 42조 원 정도 되는 중소형급 금융회사이고요. 신용카드 사업과 학자금 대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이제 은행들이 주로 강했다는 건데 이유가 있었죠. 지난주 페드가 지난 5월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대비 크게 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리볼빙과 논 리볼빙이 있는데 리볼빙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잔액이고요. 논 리볼빙은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볼빙과 논 리볼빙 전부 다 약 각각 11.4%, 9.5% 이렇게 크게 연율로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DFS는 이제 학자금과 이제 신용카드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시티은행에서는 DFS의 투자 등급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좀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약 50%가량 화끈하게 상승시켰습니다. 이에 주가가 상승률 1위를 기념을 토한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곳은 4위를 기록한 SBB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노잼 느낌이 나는데 차트를 보면 유잼이에요. 그 기술주처럼 나름의 큰 변동성을 가지고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SVB가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줄임말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SVB는 그 이름처럼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 신용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SVB가 투자하는 벤처 기업들이 성장해서 추가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이 기업에 대한 IPO가 결국에는 흥행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작년에 있었던 이제 스펙 열풍과 힘입어서 업황 자체는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SVB의 이제 연간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히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분기별 주당 순이익 추이를 보더라도 이 차트에서 검정색이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이고 하늘색이 실제 발표한 수치인데 항상 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항상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데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런 기대감이 좀 더 부풀어 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어제 전주 금요일에 강세장이었던 것만큼이나 급락했던 종목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이오젠이 그나마 3%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아두카두맙 승인 이후에도 계속 말이 많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FDA 사무총장이 알츠하이머 이제 의약품 승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승인 과정에서 좀 찜찜함이 있다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티펠의 분석에 따르면은 일단 출시가 되면 투자자들의 시각은 실제 환자들에 대한 반응과 그로부터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거라면서 FDA의 이런 조사 요구는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젠의 주가는 5%가량 급락을 하다가 장중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도 나란히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참에 차익 실현을 한 것만큼이나 좀 포근한 하락에 그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종목 10개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다 빅테크 기업인데요. 넷플릭스는 없기 때문에 빵은 아니라 파그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로 이제 계속 달려가는 모양인데다가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호실적이 기대되는 빅테크 기업들에 좀 매수를 집중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차트를 보더라도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좀 애플이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의외인데요. 오늘 순위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7위에 랭크된 유일하게 중국 기업인 통이입니다. 통이는 2016년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진출한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를 녹여서 웨이퍼로 잘 만든 다음에 셀로 구성을 하고 이 셀을 다시 재구성해서 모듈로 만들고 이 모듈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통이는 여기서 폴리실리콘과 셀 부분에서 각각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빠르게 지금 반등하고는 있는데 아직 최고점 대비해서 약 25% 정도 하락한 상황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위를 기록한 곳이 이제 메타라는 ETF인데요. 지난달 말에 상장한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 ETF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ETF 중에는 이게 유일하다는 점이에요.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 상위 종목 10개가 다음과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 보면은 텐센트도 있고 로블록스도 있고 퀄컴도 있고 사실 11위는 애플이에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기술은 그래픽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